자, 우선은 주거 분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14번 문제 되겠습니다. 51페이지에. 자, 주거 분리 1번이 개념이 나와 있죠. 자, 이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서로 분리되는 형상을 우리는 주거 분리라고 합니다. 주거 분리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주거 분리의 개념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2번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이렇게 인접을 했죠. 자, 이 저소득층 이 주거 지역과 이 고소득층 이 주거 지역이 서로 이 분리되고 있는 형상이 주거 분리라고 합니다. 자, 이때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인접한 경우에 이 경계지역 부근에 저소득층 주택. 자, 여러분 저소득층 가구는 저소득층 우리 저급주택은 고소득층 주거지역 가까이 위치하여 입지하기를 선호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급주택은 여기에 뭐를 누르고 있다? 주거 환경이 양호한 우리가 정의 외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가까이 위치하기 때문에 저급 주택은 뭐가 붙어요? 프리미엄이 붙어요. 할증료. 이 프리미엄이 붙어서 비싸게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자, 할인이 아니라 뭐다? 할증료. 프리미엄이고 고소득층 주택. 자, 이 경계 지역에 저급 주택에 있어서 가까이 있는 이 고급 주택은 여기 뭐가 되냐? 저소득층 주거지역은 마이너스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고급 주택 가격이 건축 비용에도 못 미쳐요. 못 미치다 보니까 여기는 뭐가 돼? 우리는 제값 못 받죠? 할인이 되어 거래가 이루어진다. 디스카운트 돼서 거래가 이루어진다. 바뀌었죠?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저소득층은 다른 요인이 동일할 경우 이 정의 외부 효과를 누리고자 고소득층 주거지에 가까이 위치하여 입지하기를 원하죠. 거주하려고 합니다. 맞고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인접한 지역에서는 뭐 침입 천의가 나타나죠. 여러분이 저소득층 가구가 이 고소득층 가구에 이렇게 들어오는 형상을 뭐죠? 침입이죠. 침입에 따라 이 지역이 점점 어떻게 돼요? 고소득층 가구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면 이 지역은 점점 다른 종류의 토지용으로 바뀌는 천의가 나타나죠. 그래서 침입, 천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천의를 다른 말로 계승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주거 분리 현상은 도시 전체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가까운 근린 지역에서도 발생하는 형상을 말하죠. 그래서 이 주거 분리 현상은 이 정의 이 외부 효과로부터 얻는 편익은 추구를 하려고 하고 부외부 효과로 인한 피해는 피하려는 동기에서 나타나는 형상이 주거 분리 형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나중에 우리 다음 주 배울 때로 배울 텐데 이 주거 분리 여가 과정에 관련된 이론은요. 여기 한 3, 4년마다 한 번 내거든요. 23회에 나왔고 27회에 나왔고 원래 30회니까 나올 타임은 됐어요. 그래서 용어 나중에 배울 때 좀 신경 써서 한번 보도록 하시고 자, 15번 문제로 갑니다. 자, 매년 출제된 또 우리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임대료 보조 정책은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기여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임대료 보조해 주는데 현금으로 보조해 줄 수 있잖아요. 현금. 자, 여러분이 저소득 임차인에게 임대료 일부를 뭘로 보조한다? 현금으로 보조해 주면은 어떻게 돼요? 저소득 임차인의 뭐가 높은다?
현금 보조해준 금액만큼 뭐가 더 높아져요? 실질소득이 높아져요. 실질소득이 이렇게 높아져야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1번 맞는 질문. 2번 임대료 상한을 균형 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임대주택의 공급 과잉 현상을 초래한다. 공급 과잉 현상 밑줄 여기 틀렸죠. 자, 임대료 규제를 임대료 상한제라고 하죠. 자, 단기에는 임대주택 공급이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어요. 자, 수요는 기울기가 급한 우리가 비탄력적으로 우선 나타나겠죠. 자, 이때 규제를 하면은 여기 시장에서의 균형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 그래서 정부는 저소득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규제를 하죠. 자, 이 규제 임대료가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낮을 경우에는 이렇게 공급은 뭐가 돼요? 고정돼 있죠. 공급은 고정됐는데 임대료가 요만큼 싸니까 임차인은 이득을 얻으니까 수요가 약간 증가해. 균형 상태에서 수요는 약간 증가했어요. 이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이렇게 많아져요. 이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상태를 우리 뭐라고 하죠? 초과 수요가 발생. 그래서 공급 과잉이 아니라 초과 수요가 나타납니다. 초과 수요. 2번 정답. 자, 초과 수요 자주 나오죠. 초과 수요. 자, 3번. 임대료 보조 정책은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뭐 한다? 장기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 자, 여러분 한번 볼까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주어졌을 때 현재 여기에 임대료가 R0다. 자, 그러면은 문제는 임대료를 보조해주면 어떻게 돼요? 임대료를 보조해주면은 저소득 임차인의 실질소득이 높아지니까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뭐한다? 이전보다 증가하죠. 그런데 공급은 단계는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현재의 임대료 수준에서 이만큼의 뭐가 발생하죠? 또 초과 수요가 발생하니까 수요자들의 경쟁에서 임대료는 뭐한다? 상승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임대료가 상승해서 기존 임대인은 임대료 상승에 따르는 초과 이윤을 누르니까 초과 이윤이 있으니까 공급을 해야죠. 언제까지? 임대료가 어떻게 초과 이윤이 없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원래의 임대료 수준으로 하락을 할 때까지 공급은 증가해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임대주택 공급량은 뭐한다? 증가한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은 여기서 이만큼 증가한다. 증가의 동그라미. 감소가 아닙니다. 증가라는 걸 주의해 두셔야 돼요. 3번 맞는 질문. 4번 정부의 규제 임대료가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낮아야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주거비가 주택 임대료입니다. 주택 임대료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어느 만큼? 요만큼이죠. 요 가격 차이만큼 뭐가 돼? 완화되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맞는 질문. 자, 5번째. 임대료 규제란 주택 임대인이 일정 수준 이상의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우리는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죠.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5번은 임대료 규제의 개념. 자, 16번 문제로 갑니다. 임대주택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켰을 때 임차 수의 임대료 탄력성이 클수록, 자, 여러분 이런 문제가 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자, 이런 의미거든요. 자, 그 그림을 그리면은, 자, 수요가 기울기 급하면 뭐죠? 비탄력적. 기울기가 완만하면 탄력적.
자, 문제는요, 1번 지문을 보고 이 그림을 떠올리면은 여러분이 뭐, 거의 뭐 합격 수준. 이 그림이 떠오르면. 임대주택 공급을 이렇게 증가시켰어요. 증가시켰을 때 비탄력적인 임대료가 많이 하락하고 거래량은 약간 증가를 해요. 그런데 탄력적은 뭐죠? 자, 지금 임차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이 클수록 밑줄. 클수록이란 말은 탄력적이야. 클수록 하면 탄력적. 그럼 작을수록 하면 비탄력적이란 말이에요. 클수록은 뭐다? 클수록은 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약간 하락해요. 그러면 거래량 증가폭은 크고, 그러면 가격이 뭐다? 약간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클수록은 탄력적일수록 임대료의 하락 효과는 요것보다는 뭐다? 빨간 것보다는 뭐? 빨간 것보다 작아지죠? 작아질 수 있다. 맞는 지문. 상당히 중요한 지문이 나왔습니다. 2번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이 아닙니다.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이죠. 자, 여러분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은 8년이고 그럼 단기 민간 임대주택은 얼마? 4년. 8년에 반 4년. 여러분 과거에는요 10년 5년을 바뀐 거예요. 8년 4년입니다. 단기는 4년, 장기는 몇 년? 8년. 2번 정답. 자, 공공주택의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다. 자, 얘기죠. 공공주택에 있어서의 공급을 한다. 자, 정부가 공공주택을 공급을 할 때 이 공공주택의 임대료가 이 민간 임대주택, 자, 민간 임대주택에서의 시장 임대료다. 자, 여러분 민간 임대주택의 시장 임대료가 60만 원인데 공공 임대주택은 얼마? 20만 원으로 훨씬 싸게 공급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공공주택의 임대료가 민간 임대주택의 시장의 임대료보다 낮을 경우에는 요 임대료의 차액만큼 얼마죠? 40만 원이죠. 이 차액만큼 누구에게? 저소득 임차인에게 뭐를? 주거비. 여러분 아까 주거비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주거비는 주택 임대료를 말합니다. 주거비는 주택 임대료를 이 차액만큼 뭐가 된다? 보조해주는 효과가 있다.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는 용어. 예? 주거비 보조 효과 볼 수 있다. 맞는 지문. 임대료에 대한 뭐를 형성하죠? 지금 공공주택의 임대료와 민간 임대주택 임대료를 달리 매기죠. 임대주택의 공공임대주택 공급할 때 임대료에 대한 이중 가격을 형성합니다. 자, 장기 전세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이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밑줄은 전세계약의 방식, 밑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장기전세주택이라고 합니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5번째,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 규제는 임대부동산의 공급이 뭐가 된다? 축소가 되죠. 축소와 질적인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자, 우리는 수요는 장기는 완만하고 공급은 우상향을 하는데 이 손해를 보니까 임대주택 시장에 자금 투자를 기피하니까 장기적으로 공급은 뭐한다? 장기적으로 공급은 감소를 하고 수요는 이만큼 증가하죠. 이만큼 수요량인데 공급은 적으니까 초과 수요는 훨씬 커요. 단기보다 장기로 갈수록 초과 수요는 큽니다. 공급량은 뭐다? 장기에 감소를 해요. 그리고 임대인은 손해를 보니까 요 임대료 차이만큼 손해를 보니까
임대주택에 대해서 유지, 보수, 관리 비용을 지출하지 않기 때문에 임대주택에 대한 질적 수준은 떨어집니다. 질적 수준은 저하된다. 그래서 5번 맞는 질문. 공급 축소의 동그라미. 이건 공급량이 감소하거든요. 요거 출제 가능성이 좀 높아요. 공급 축소. 자, 17번 문제로 갑니다.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다고 가정하고 있죠. 자, 주택 바우처는 또 뭐의 제도? 보조. 여러분, 우리가 보조에 관련해서 주택 바우처 제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죠. 자, 이 바우처는 바로 뭐죠? 교환권. 임대료 보조 제도의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1번 맞는 지문이고 2번 임대료 보조금 지급은 저소득층의 주거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죠. 예? 여러분이 실질 소득이 증가를 하면은 임대주택 소비도 증가하잖아요. 임대주택 소비가 이전보다 뭐한다? 증가를 해요. 그럼 이전보다 더 증가하면은 주거 여건 개선에 더 어떻게 돼요? 우리는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맞는 질문. 임대료 규제는 장기적으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또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여러분, 이렇게 공급이 감소가 되니까 위축되죠. 그래서 아까 25회 시험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유출시킬 우려가 있다. 맞는 질문. 자, 4번 임대료 규제는 임대부동산을 질적으로 향상이 아니라 뭐죠? 저하시요. 기존 세입자의 주거이동 촉진이 아니라 저하. 둘 다 저하네. 향상 촉진이 다 저하. 4번 정답이죠. 5번은 아까 설명을 했는데, 자, 여러분이 우선은 임대인 관련해서 공급이 이 정도 적잖아요. 이 공급이 이렇게 적고 초과 수요가 많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또 우리는 암시장, 초과 수요자들에 의해서 우리는 경쟁에서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우리는 암시장에서 형성되는 가장 높은 임대료. 그래서 이 초과 수요는 장기적으로 뭐를 발생해요? 암시장이 형성되면서 암시장 임대료가 이렇게 너무 높아요. 암시장의 임대료가 높으니까 현재 있는 임대주택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면 높은 임대료를 내니까 이사를 못 가요. 그래서 기존 임차인들의 이주 기피 형상이 나타나면서 주거 이동은 저하돼요. 촉진이 아니라 뭐가 된다? 저하된다. 그래서 4번 정답. 자, 18번 문제로 갑니다. 자, 틀린 것을 묻죠.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할 수 있죠. 여러분, 이 차액만큼 주거비 보조 효과, 임대료 보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효과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질문. 2번 주거급여는 요거죠. 자, 여러분이 우리나라에는 주택 바우처 제도도 있지만 또 뭐도 있다? 주거급여도 있어요. 여러분, 주거급여법이라는 게 있어요. 예? 주거급여법에 의해서 또 뭐가 있다? 주거급여가 있어요. 그럼 주거급여라는 개념은, 주거급여는 우리가 저소득 임차인에게 임차료, 유지 수선비, 수급품 등을 지급하는 것을 우리는 주거급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몇 번? 2번 맞는 지문입니다. 3번 정부가 임대료를 균형 가격 이하로 규제하면은 민간 임대주택 공급량은 뭐 한다? 이렇게 감소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자, 4번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임차료를 보조해주면은 어떻게 돼요? 저소득층 주거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수 있죠.
주거 여건 개선이 될 수 있어요. 질적 수준이 높아진다. 주거 여건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자, 5번 공공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밑줄은 외부 자원의 지원 없이 자체 자금으로 건설 밑줄. 이게 틀렸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 17번 5번 보니까 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그러니까 틀렸잖아요. 외부 재원의 지원 없이 자체 자금으로 건설 틀린 지문이다. 5번 정답. 자, 19번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여러분이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한 경우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해 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시는 업무, 거기 보면 제11조 나와 있죠. 해설해 보세요. 제11조의 업무가 지금 그렇게 많이 나와요. 임대차 계약의 체결, 해제, 해지, 갱신 등 갱신 거절, 임대료를 부과 징수하고 또 임차인의 입주 및 명도 퇴거 등, 예? 요거고 또 뭐 있어요? 또 밑에 보니까 시설물에 대한 뭐다? 유지, 보수, 개량 및 그 밖의 주택 관리 업무. 근데 뭐는 관련이 없어요. 임차인의 대출 알선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1번 정답. 요거는 상식으로도 풀 수 있는 건데. 이 업무를 한번 요거는 출제 작년에 했던 내용입니다. 자, 20번 문제로 갑니다.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분양가 상한제를 보면은, 자,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주어질 때, 여기 시장에서의 이 균형 가격 또는 시장 가격이죠. 자, 이 균형 가격, 시장 가격이 너무 뭐하다? 높다. 그래서 이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뭔다? 규제를 하죠. 규제. 자, 규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 1번 보면은 주택법령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 가격은 뭘로 구한다? 택지비와 뭘로 구성됐다? 예? 건축비. 분양 가격은 이 택지 비용에다가 건축비. 자, 여러분 뉴스 보니까 요즘 많이 나오죠. 예? 우리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대한 분양 원가를 62개의 항목에 공개한 게 다 있죠. 예? 공개하기로 뭐 이렇게 했습니다. 예? 자, 여러분이 그 공개하는 건 좋은데요. 뭐 아파트는 뭐 별 문제 없는데 요즘에 또 많이 나오는 게 뭐 프랜차이즈 이것도 있는데, 이런 프랜차이즈 공개하면요 외국 기업도 공개하는데 외국 기업 놔두거나 공개하면 경쟁이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어요. 프랜차이즈도 공개 뭐 하라고 막 하는데 원가, 예? 그 뭐죠 가불 문제 요즘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도 문제에게 보면 하여튼 원가 공개하면은 다 상대방 패를 보고 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문제가 좀 있어요. 중요 항목은 뭐 공개도 되죠. 뭐 택지비 이런 거는 여러분 쉽게 알 수 있으니까 별 문제 아니고, 건축비에도 중요한 항목이 있잖아요. 그건 공개로 되는데 꼭 숨겨야 될 항목이 있어요. 그런 거는 좀 숨겨야 돼요. 뭐 우리 숨길 수 없는 게 뭐죠? 인건비 이런 거 숨기지 못하잖아요. 인건비, 자재 비용 이런 거는. 자, 그리고 도입 배경. 요거 시험때 한 3번 출제했거든요. 분양가 상한제에 있어서 우리가 목적이 뭐죠? 분양가 상한제를 우리 도입을 하는 목적 2가지가 있죠. 우선은 무주택자의 신규 구입 주택 가격 부담을 낮춰줄 목적이 하나 있고, 또는 뭐죠?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있을 때 뭐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목적. 이 2가지 목적 하에 도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자의
신규 주택 구입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도입을 한다. 맞는 질문입니다.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의 정책이다. 자, 여러분이 공법에 주택법이 있거든요. 주택법에 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고 있습니다. 뭐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우리가 주택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고 있습니다. 맞고요. 신규 분양주택의 공급 위축. 자, 여러분 이 크기만큼 건설업체는 손해를 보죠. 근데 누구는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은 시세 차익, 전매 차익을 누리기 때문에 수요량은 뭐 한다? 증가를 하지. 수요량은 증가하는데 건설업체는 손해를 보니까 단기는 공급이 변화가 없죠. 단기에는 공급이 변화가 없고 장기로 가면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건설업체는 신규 주택 공급량이 뭐 한다? 감소해요. 그래서 공급은 이 정도인데 이만큼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크기만큼의 또 뭐가 발생하죠? 초과 수요인데 이 초과 수요는 아파트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유발하면서 우리는 지금 장기적으로 뭐를 형성한다? 또 암 시장이 형성이 된다. 자, 여기에 몇 번? 우리가 4번이고 여러분 또 건설업체는 손해보니까 여러분 원래 자재를 안 쓰죠. 그래서 신규 주택의 품질이 뭐다? 저하될 우려가 있고 부실공사를 또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자,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도시열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주택이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어요. 또 경제자유구역 송도처럼 거기서 또 공급하는 주택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주택법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5번 정답. 요 공법 지문을 정답으로 물은 겁니다. 자, 21번 부동산 관련 조세 중 국세이면서 보유과세. 보유과세는 두 가지예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인데 재산세는 지방세고 종합부동산세고 국세고 국세는 또 그 뭐죠? 종합부동산세 누진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종합부동산세 3번입니다. 여러분 이런 건 점수 주려고 내는 문제인데 올해도 낼 수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올해 같은 거 이렇게 낼 수 있지. 네모 씌우고 조세 한 6, 7개 놓고 다음 중 국세이면서 뭐 이렇게 또 물을 수 있지. 국세, 지방세. 그럼 또 시험 문제 한 6, 7개 놓고 다음 중 부동산의 취득, 보유, 처분에 모두 부과되는 세금은 물을 수 있지 뭐. 그것은 여러분 세법에서 배우는 겁니다. 22번 부동산 조세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토지 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가 토지 보유세를 부과할 때는 자, 밑줄은 토지 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을 부과. 밑줄. 요게 틀렸어요. 토지 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 부과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토지 용도에 따라 세금을 달리 부과합니다. 토지 용도에 따라 세금을 달리 부과한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죠. 1번 정답. 자, 우리 또 출제용 교재에 나와 있는 지문을 그대로 한번 또 출제한 겁니다. 임대주택의 재산세가 중과가 되면은 증가된 세금은 뭐다? 장기적으로 임차인에게 뭐를 통해서? 임대료 인상을 통해서 전가될 수 있습니다. 자, 주택의 보유세 감면, 여러분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감면을 해주면은 보유세가 감면하면 주택 소유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많아요. 자가주택에 대한 소유를 뭔다? 촉진할 수 있다. 맞는 질문. 주택의 취득세를 낮춘다. 자, 여러분 요즘 뉴스에 보니까 정부가 주택 취득세를 50% 낮춘다고 하거든요.
예? 그럼 50% 낮추면 반, 이제 지금 내는 게 반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어떻게 돼? 세금 부담이 낮아지면 주택을 사고자 하는 수요는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 맞는 질문. 5번 공공임대주택 공급인데, 자, 수요와 공급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 지금 현재 임대료가 요거거든요. 임대료가 주어진 상태인데, 자, 재산세를 부과하면 각 임대주택 공급량에서 세금 부과한 금액만큼 가격이 다 오르기 때문에 세금액만큼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상향 이동하니까 새로운 균형점에서 임대료는 뭐다? 상승하고 거래량은 뭐 하고 있다? 감소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뭐를 공급했다? 정부가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그러면 이 공공주택 정부가 공급을 확대하면요. 확대하면 임대료는 어디가 싸? 요 민간 임대주택 요 임대료보다 어떻게 돼요? 싸니까 공공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으로 저소득층 가구는 이동해 가죠. 이동해 가면 어떻게 돼? 이동이 쉬우면은 탄력적, 비탄력적. 이동이 쉬우면 탄력적. 수요가 이동해 가니까 수요가 탄력적과 여기 완만해요. 이렇게 완만한 형태로 바뀌거든요. 그러면은 요점 빨간 선과 노란 선 만나는 점에서 임대료는 이만큼 올라요. 세금이 부과되면 임대료가 이 정도 올라요. 그러니까 공공주택이 공급되기 전에는 임대료가 여기까지인데 공공주택이 공급되니까 임대료가 더 적어요. 상승폭이 적죠? 그러니까 공공주택이 공급되는 임차액에 전가되는 부분을 적으니까 완화시켜 줄 수 있다. 완화의 동그란. 전가되는 부분이 적어요. 완화시켜 줄 수 있다. 자, 지문이 어떤 의미인지 그림을 보면서. 자, 23번. 주택 구입에 대한 거래세 인상이죠. 자, 인상에 따르는 경제적 후생의 변화로 틀린 것은, 자, 수요 곡선이 공급 곡선에 비해 더 탄력적이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암기를 우리 배울 때 탄력적일수록 뭐하다? 유리하다. 여러분 탄력적일수록 세금을 적게 부담하기 때문에 유리하다. 이것만 잘 기억하면 돼요. 자, 그 수요 곡선이 공급 곡선에 비해 더 탄력적이면은 수요자는 유리한 거예요. 수요자에 비해서 공급자의 부담이 더 커진다. 맞죠? 수요자는 세금 부담이 적고 반대로 공급자 부담이 많아요. 자, 2번 공급 곡선이 수요 곡선에 비해서 더 탄력적이다. 그럼 공급이 탄력적이면 공급자가 유리하죠? 공급자에 비해서 수요자의 부담이 더 커진다. 이것도 맞는 질문. 하여튼 요거죠. 탄유.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요자가 유리. 공급이 탄력적이면 공급자가 유리. 요거 잘 기억하고 다녀야 돼. 3번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은 어떻게 돼요? 자, 수요와 공급이 주어졌는데, 자, 여기서 지금 균형인데 세금을 부과하면 세금액만큼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상향하는데 이 새로운 균형점에서 어떻게 돼요? 자,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이전보다 뭐 높아지지. 이전보다 뭐다? 높아집니다. 금액이 상승함으로 소비자 잉여는 감소한다. 여러분 소비자 잉여는 요거거든요. 자, 여러분이 문제는 나는 이만큼 어떻게 돼요? 이만큼 소비할 때 나는 기꺼이 얼마만큼 지불할 용의가 있어? 요 정도. 자, 여러분 나는 이만큼 소비할 때는 이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만큼 지불할 용의가 있는데 실제는 어느 만큼 지불해? 요 균형을 지불하니까 이만큼의 뭐를? 이만큼의 초과 이윤을 얻고 있죠. 이게 소비자 잉여야. 그러면 어느 면적? 균형 거래량까지 가면 이 면적이 뭐가 돼? 균형 거래량까지 가면 이 면적이 뭐가 돼? 이 면적이 소비자 잉여야. 소비자 잉여인데 세금을 부과를 시키면 어떻게 돼요? 부과하면 어느 금액 받아? 요 빨간 금액 받잖아요.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 요거니까
이제 소비자 잉여는 어느 거? 요 빨간 것밖에 요것이 잉여가 돼. 요 흰 삼각형 면적이 요 면적으로 바뀌어요. 소비자 잉여는 뭔다? 감소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4번은 뭐죠? 2번은 생산자는 어떻게 돼? 생산자는 나는 이만큼 뭔다? 이만큼 공급하면 난 최소 얼마만큼? 최소 이만큼 받아야 되는데 실제는 균형만큼 받으니까 또 어느 만큼? 이만큼의 뭐를? 이득을 얻어요. 그럼 또 이만큼 공급하는 최소 나는 이만큼 받아야 되는데 실제 균형을 받으니까 이만큼 또 이득을 얻죠. 그럼 또 요것도 균형 거래량까지 계속 가게 되면 또 이 파란 부분의 면적, 이게 바로 시장에서 균형 가격의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파란 부분이 생산자가 얻는 잉여. 이 잉여인데 또 세금을 부과하면 어떻게 돼요? 세금을 요 금액을 받아요. 받아서 이 크기 세금을 납부했더니 요것이 누구다? 생산자가 실제로 받는 금액이에요. 실제로 받는 금액인 요거니까 어느 만큼 요 부분이 어떻게 돼요? 파란 부분이 요만큼 돼요. 이게 생산자 잉여가 이만큼 되거든요. 파란 부분의 면적이 이 면적으로 줄어드니까 또 생산자 잉여도 만다 감소해요. 감소하는데 그럼 요 부분은 어떤 부분? 요 부분은 자, 여러분이 소비자 잉여도 감소하고 생산자 잉여도 감소한데 감소한 부분 중에서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은 소비자 잉여가 줄어든 부분 중에서 요 부분은 정부가 세금으로 가져가고 또 이 부분은 또 뭐? 이 부분은 생산자 잉여가 줄어든 부분에서 이 또 부분은 또 세금으로 또 가져가 정부. 그런데 세금으로 못 가져가는 부분이 있죠. 소비자, 생산자 잉여 줄어든 부분에서 세금으로 가져가지 못하는 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세금이 부과하면 사회에서 없어져. 요 노란 면적 두 개는 정부가 세금으로 가져가는 거고 요거는 사회에서 없어지는 이것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한다? 경제적 순손실. 그래서 5번 지문에 보시면은 거래세 인상에 의한 세 수입 증가분은 정부, 요거죠. 요 노란 부분은 정부에 귀속되는데 경제적 순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면 요 빨간 부분에 경제적 순손실 발생한다. 그래서 5번 정답. 경제적 순손실 발생한다. 자, 24번.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손 단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을 가정하는데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은 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우리는 가격은 뭐하다? 상승할 것이다. 어떻게 돼요? 수요가 어떻게 돼요? 감소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가 뭐다? 감소하겠지. 자,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이잖아요. 그러면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을 우리가 가정하면은 세금을 부과를 한다. 소유자가 거주한 주택에 재산세를 부과를 하면은 어떻게 돼요? 재산세를 부과하면은 세금을 부과하면은 수요량과 공급량은 뭐한다? 감소하지. 감소. 가격은 뭐한다? 가격은 상승하지. 1번 틀린 지문. 자, 2번 임대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임대주택 공급은 또 뭐다? 감소해요. 임대주택 공급은 또 감소하고 임대료는 상승. 또 틀린 지문. 주택의 취득세를 낮추면은 세금 부담이 낮아지니까 수요는 뭐다? 증가합니다. 틀린 지문.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란 가격이 오른 주택 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주택 처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게 틀렸죠? 자, 여러분이 주택 소유자는 어떻게 돼요?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면은 주택 소유자는 주택을 처분하면은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리니까 처분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처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우선 주택 공급이 줄어드는다. 주택 공급이 줄어드는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가 나타나요. 주택 공급인데 4번 틀린 지문. 5번
5번은 얘기죠. 자, 5번 지문은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이다.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일 때는 완전 비탄력적인 뭐다? 수직선일 때.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뭐 한다? 부동산 조세 부과. 여러분, 조세를 부과도 공급이 고정됐기 때문에 가격은 변화가 없어요. 가격은 불변. 여러분, 가격은 불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수요자에게 가격 인상을 통해서 조세를 떠넘긴다, 증가시킬 수 없어요. 가격 인상을 통해서 조세를 증가 못 시키니까 누가 다 부담해야 된다? 공급자인 주택 소유자. 공급자인 주택 소유자가 세금을 전액 부담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전부 부담. 토지 소유자가 누구? 공급자죠. 토지 소유자가 전부 부담. 맞는 지문. 그래서 5번 정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이라는 것은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또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도 시험에 자주 출제를 하기 때문에 잘 확인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조세 정책은 한 문제 나오는데 작년이 우리 세금 출제된 문제 중에서 가장 쉬웠어요. 여러분, 원래 아까 얘기했죠. 박스에서 국세 뭐 있냐? 국세 뭐 있어요? 여러분이 많잖아요. 양도소득세 국세, 또 종합부동산세도 국세, 상속세, 증여세도 국세, 뭐 그런 거 이제 확인하시면 돼요. 자, 주택의 취득, 보유, 처분에 모두 부과되는 세금 하면은 뭐가 있어요? 노노촌 특별세, 그리고 부가가치세. 예? 네, 그런 것을 이제 잘 알아둬야 됩니다. 시험에 하여튼 출제됩니다. 거래세는 뭐가 있어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거래세입니다. 자, 투자이론은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